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25일 저녁,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이죠. 워싱턴 DC에서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한미 정상부부의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 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엔 아무래도 이제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어떤 방문보다도 그야말로 의전이 굉장히 중시되는 그런 그 행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기타 다른 정상회담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이제 의전적 행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거의 다 거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그 회담 같은 경우에는 의전을 좀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제 의전을 챙기는 거고요. 형식을 다 갖춘다.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그 한미 동맹 관련해서는 최근에 군사 훈련도 지금 한미 그 연합 훈련을 훨씬 더 과거에 비해서 강화하고 있는 그런 그 국면 아닙니까?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 그쪽에 또 의지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반영해서 좀 각별하게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챙기는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링턴 국립묘지 방문 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장병 300여 명과 점심도 함께했습니다. 한미 동맹이 피로 맺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강조했는데요. 자, 초 교수님은 윤 대통령의 이런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방미에서 이제 성과를 얻어올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확장 억제라고 하는 이슈 외에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혈맹이 맞죠. 그리고 70년 동안 한미 동맹이 계속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군사적인 동맹에 대해서 좀 더 방점을 두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성과를 거기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핵과 관련된 어떤 미국의 동의를 얻어내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본인이 어쨌든 그 우파라고 소위 얘기하는 진영의 지지를 좀 더 결집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저는 알링턴 군인묘지 방문하고 헌화하고 또 장병들하고 식사하는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한미 간의 어떤 동맹이 강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미국도 본인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지 않겠어요. 우리 대통령이 우리 이익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뛰고 좋은 성과를 가지고 돌아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문을 통해서 세일즈 외교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넷플릭스 투자 25억 달러에 이어서 이틀 만에 총 44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는 세일즈 외교. 정부는 지자체와 협업해서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소재 회사죠. 코닝 15억 달러 추가 투자를 또 깜짝 발표해서 59억 달러로 투자 유치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최 교수님,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마지막 계약까지 성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시작하는 건 잘못다고 보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이 열매를 맺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MOU를 작성하고 MOU를 하는 건 상호 이제 양해각서를 만드는 거고요. 그 MOU가 실제로 계약까지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윤석열 대통령이 MOU 이후에 어떻게 이걸 잘 추진해서 실제 계약이 성사될 단계까지 갈 거냐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스타트니까 이 스타트가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정부가 적절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 관련해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왜냐면 그 3조 3천억 우리 돈으로 25억 달러 그 정도 되는데, 이게 작년도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투자한 돈이 한 8천억 된다고 그래요. 그 이제 4년을 합치면 거의 3조 2천억이에요. 그러면 결국 작년에 투자했던 만큼 계속 매년 투자한다고 하면 그 정도가 나오는 거니까 이게 과연 대통령이 큰 성과를 낸 거냐 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면 어차피 하는 투자냐. 그렇죠. 이제 그런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넷플릭스가 더 투자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 영상 시장 또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 입장에서 우리나라에 더 많이 투자할 겁니다. 그리고 2019년 이후에 매년 투자액을 늘려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8천억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3조 3천억이 아니라 그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고, 다만 한 가지 꼭 우리 정부가 좀 더 넷플릭스와 협상을 해서 저작권 문제를 잘 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은 넷플릭스는 돈을 대고 우리 인력은 거의 우리나라 인력들이 다 하잖아요.
근데 저작권을 넷플릭스가 다 갖게 되니까 만약에 예상했던 수익보다 더 많이 나게 되면 그 돈이 제작진에게는 전혀 돌아가지 않아요. 지난번에 이제 오징어 게임 관련된 논란도 좀 있었거든요. 물론 런닝 개런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받기로 했던 돈 이외에 더 이상의 돈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저작권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 뭐 제작진들이 일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넷플릭스가 좀 더 유연하게 제작 관련된 계약을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우리 정부가 좀 앞장서서 물꼬를 좀 텄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영상 산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겉으로 투자하는 투자 금액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더 큰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세부적인 것도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이 말씀이군요. 네. 윤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또 미 항공우주국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해서 한미 간 우주 탐사 분야 협력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미 동맹이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확대된다. 한미 동맹 70년 중심에 우주 동맹이 있기를 기대하고 또 우주 동맹은 기술과 경제 분야에 그치지 않고 우주 안보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주 안보라는 또 단어까지 사용을 했네요. 이종훈 평론가님,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네. 뭐 이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주군도 지금 창설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대전을 치르려면 사실은 뭐 이 지상에서 또는 뭐 그냥 하늘을 나는 비행기 정도에서 취합한 정보로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위성 정찰 자원들이 굉장히 또 중요해지는 네. 거고, 또 이제 위성에서 이제는 정찰 단계를 넘어서 거기서 바로 이제 공격도 하는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 거죠. 미국 그 MD,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체제 한 부분이 사실은 위성에서 그 요격을 하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도 포함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이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군사 안보적으로도 볼 때. 그리고 또 산업적으로 보더라도 그쪽이 또 굉장히 또 좀 향후에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분야 아니겠습니까? 특히 위성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더 이제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도 지금 최근에 이제 우주 산업에 뛰어드는 이제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스타트업도 많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쪽 산업을 좀 함께 육성해 나가겠다라는 의지와 더불어서 역시 이제 그 북한이 최근에 뭐 ICBM 발사도 계속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미국의 그 MD 체제 비슷한 거를 우리가 구축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뭐 미국의 그 MD 체제에 편입되느냐 마느냐 가지고는 그동안 논란이 많기도 했었는데 그 정도 선을 넘어서 우리 스스로가 그런 걸 구축해야 되는 그런 단계, 그런 거 고민해야 되는 이제 그런 단계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역시 좀 이제 기술이 앞선 미국하고의 협력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보건대는 오늘 나온 그 언급 이제 이 발언의 연장선에서 아마 국내에도 우주군 창설 논의가 조금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주 협력, 미국과 할 수 있는 것들 뭐 안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가장 뭐 눈에 띄는 건 미사일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로 날아가기 위해서는 미사일을 개발과 연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사체를 얼마나 멀리 안전하게 날아가게 할 거냐는 문제거든요. 그건 실제로는요, 군사에서는 미사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기술 개발은 결국 우주 산업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점, 이런 점들이 안보 차원에서 가장 밀접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주 산업은 우주선 안에 사실 만드는 것은요, 기술 집약이에요. 거기에 뭐 수만 개의 부품들이 들어가는데 그 부품이라고 하는 것이 고도의 성능과 기능을 갖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미국과 협력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어떤 부품 개발, 기술 개발에 상당히 큰 진전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근데 단순히 우주선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우주 산업에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일상에서 다양한 부분에 자동차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뭐 그다음에 AI 기술도 관련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협력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기술 산업의 발전 그리고 반도체 산업 포함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진전된 기술 개발에,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위성뿐만 아니라 미사일 개발에도 상당히 큰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주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안보 협력에 연계돼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의 시간으로 오늘 밤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가장 굵직한 의제는 역시 북한의 핵 위협 대 미국의 핵 자산으로 응징 보복하는 이른바 확장 억제 방안을 명문화하냐는 건데요. 존 커비 미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확신하는 건 한반도에 대한 한미 동맹 약속을 실현하는 것이다.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 양국 정상 간
다양한 토론과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다양한 토론과 발표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일 거라고 평가하십니까, 최 교수님?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이 핵을 공격할 때 네. 미국이 본토가 핵으로 공격받는 것과 상응하는 보복을 북한에게 한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핵 확장 억제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명문화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이 과연 이루어질까는 저는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미국 입장에서 핵이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쓰면서 핵으로 보복을 약속하는 것을 과연 명기할까 하는 부분. 그러니까 앞에 부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뭐 북핵 위협에 대한 한국의 미 전략자산 전개 요청 저는 충분히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정보 공유도 마찬가지고. 다만 핵으로 공격을 받을 때 핵으로 공격을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 핵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거냐 하는 예. 부분은 저는 약간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 양보를 해서 우리 정부가 강하게 요청을 하니까 만약 한반도 남한이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당했을 때는 미국이 미국 본토가 공격당한 형태 그 정도의 수준에서 보복을 한다. 거기에 동의한다라는 걸 명시적으로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핵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요청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주변국들 관련해서 한반도에 핵이 그러면 물론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전략적으로 미국이 한반도에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중국도 반발할 수 있고요. 대만 같은 경우도 핵을 보유하겠다고 또 선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네. 보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핵 보복이란 말을 쓰기는 명시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그러니까 미국이 남한이 공격을 당했을 때 북한에게 미국 본토가 공격당한 형태 그 정도의 보복을 하는 것은 동의하겠지만 예. 핵이라는 단어를 집어넣기까지는 약간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국제사회 뜨거운 감자죠. 우크라이나 전쟁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무기 지원의 의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은 얼마나 지원할지는 윤 대통령이 결정을 하지만 정상 간에 분명히 토론은 할 거다 이런 여지를 남겼는데 자, 의제에 공식적으로 오를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 쪽에서 그런 정도 언급했다라고 네네. 한다면 이제 반드시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현안 가운데서는 미국 정부가 가장 관심이 많은 사안이기 예. 때문에 이걸 아마 그냥 안 하고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번에 이제 논란이 됐던 로이터 통신과의 그 인터뷰 에서 네. 이미 약간 좀 언급을 좀 사실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제 힌트를 이제 준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제 조건을 이제 많이 달아놓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군사무기 지원 가능성을 일단은 열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찌됐건 탄약 그리고 이제 포탄에 대한 그 간접 지원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든 아니면 이제 그 뭐 폴란드든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포탄을 수출을 하고 총탄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일단은 지원이 사실상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게 과연 뭐가 있을지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마 이제 그 대외 공개를 안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테이블 밑에서는 구체적으로 뭐 포탄 수량이라든가 이 총탄의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좀 함께 의제에 올라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 물밑에서는 네, 반드시 생각을 실무적으로 합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지난번에 이제 어찌됐건 미국 쪽에서 이 대통령 안보실 감청해가지고 네네. 그 일병이 공개했다는 예. 그 이제 포탄 공급 관련한 그런 걸 보게 되면 완전히 차트로 쫙 돼가지고 네네. 언제 몇만 발씩 들어가고 이런 것까지 다 구체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마 그런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보건대는 정상회담 이전에 한미 간에 상당한 그 논의가 좀 진행이 됐을 거고 신문 단위에서 그걸 최종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될 텐데 아마 그런 간접 지원 형태는 규모를 조금 현재보다도 오히려 더 확대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주요 국가 간 정상들이 만나서 회담을 하면 또 만찬장에는 어떤 음식이 나오나 어떤 것들을 내놓았느냐도 좀 관심이 가기 마련입니다. 자, 국빈 만찬 예정이 돼 있죠. 이번에는 고추장을 활용한 소스를 곁들인 게살 케이크, 또 소갈비찜 이런
미국 요리인데 한국 식재료를 곁들인 메뉴들이 오른다고 하죠. 상당히 뭐 우리 어떤 식성이나 우리를 좀 배려한, 감안한 그런 메뉴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얼핏 드는데 이종훈 평론가님, 이게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요? 네, 뭐 우리도 사실은 이제 이 한미 그 정상회담 국내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떤 게 상에 오르느냐 그러니까요. 늘 이제 관심사죠. 네. 네, 물론 이제 뭐 한국식으로 기본적으로 가지만 아무래도 오시는 분들 네. 이제 위주로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식성에 맞는 메뉴도 이제 중간에 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거의 퓨전 스타일의 요즘에 이제 그 뭐 인기가 있는 그 퓨전 파인 다이닝 형태 네네, 그러네요. 그런 식단이 이제 많이 네. 이제 그 오르곤 하는데 미국 쪽에서도 이번에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드워드 리라고 하는 한국계 셰프를 특별 초청을 해서 예. 식단을 이제 딱 화면에 나온 짰고. 저분인가 보네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국빈 행사다 보니까 한국에서 오는 중요한 손님들이기 때문에 이제 저런 형태로 일단 미국 측에서도 백악관 측에서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쓴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신경을 쓴 것 같이 성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그럼 국민들은 어느 정도 성과를 기대하고 있을까요? 자,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경제 안보 도움 정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느냐? 안타깝게도 도움이 안 된다가 54.45고요. 전혀 안 된다가 39.4입니다. 도움이 된다가 42.8, 매우 도움은 28.1, 다소 도움 14.8, 별 도움 안 됨 15%입니다. 자, 저것은 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30%대이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하면 도움이 좀 어느 정도는 될 거다라고 기대한 분들이 좀 더 많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성과가 난다면 저런 논란들이 좀 잠재워질 수가 있겠죠, 최 교수님? 그렇다면 그럴 수 있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가 난다고 하면 그럴 수 있는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성과가 크게 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회의적이세요? 회의적이에요. 네. 그래서 다른 성과는 뭐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경제적 성과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우리가 뭐 IR에 관련된 부분이나 뭐 배터리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아마 뭐 윤 대통령 방문하시기 전에 이미 그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 우리나라 차량들은 다 배제가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다른 조건을 바꿔가지고 우리나라에 특별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져서 네. 좀 뭐 걱정돼요. 근데 지금 이번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 다른 것도 아니고 TK 같은 경우도 TK는 긍정이 48.1이고 부정이 47.2%잖아요. 거의 박빙이에요. 보통 이제 TK 지역은 대통령이 외교 순방을 하시면 더 좋은 성과가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큰 기대를 많잖아요. 보여주죠. 네, 근데 보통. 네. 대체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국민들이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다시기 전에 도청 문제가 터졌죠. 도청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걸 지렛대로 활용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지렛대로 활용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나서가지고 미리 정리를 해주는 꼴이 돼버렸잖아요. 또 일본 무릎 발언도 있었죠. 예, 무릎 발언도 네.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겹치다 보니까 야, 대통령이 외교 나가셔가지고 특별히 성과가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예. 입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열심히 잘해서 좀 성과를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개인적으로. 예. 그런 기대가 있고 이제 얼마나 나오는지는 오늘 이제 회담을 지켜봐야 되겠죠. 정상회담 끝나고 공동 기자회견 할 텐데 뭐 어떤 내용이 나온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또 이번에도 특별히 국민들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안 나면 순방을 갔다 오더라도 사실은 지지율이나 이런 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아무쪼록 좀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져보게 됩니다.